11주차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관련된 시험 범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장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자, 인공지능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의 부분이죠. 여기 인간에 대한 어떤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지각 능력, 그 다음에 자연 언어의 어떠한 이해 능력, 자, 이런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컴퓨터로 이용해 구현하는 지능이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고, 이게 이제 학습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리된 방에 있는 컴퓨터와 사람에게 연구자가 질문하고 답변을 얻는 과정에서 누가 컴퓨터인지 찾아내는 이런 테스트가 있는데, 이런 튜링 테스트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기준선을 정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튜링 테스트에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수업 시간에 또 강조했던 건데, 자,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우리가 나오는 것이 이제 자동화 기술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은 혼용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공지능에서는 핵심이 물론 이제 자동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여기 맞춤형.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위한 어떤 맞춤형 기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인공지능은 사람이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람의 어떤 뇌 신경망과 비슷하게 동작하도록 만든 그런 기술이다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어떤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들이, 또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생활 속에 이제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쇼핑을 자제하는 의견을 제시해 준다던가, 그 다음에 스팸 메일을 걸러내서 안전한 메일을 교환한다던가, 온도, 습도, 사람의 움직임을 처리해서 에어컨이 작동한다던가, 그 다음에 불이 켜졌다. 자, 이런 거를 감지해서 또 사람의 움직임이 없다. 이런 거를 감지해서 이제 불을 꺼주는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또 우리 핸드폰 사용할 때 사람의 눈, 코, 입 이런 걸 감지해서 사진을 보정한다던가 어떤 꾸밈을 작동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었죠. 자,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는 거를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파고 들어왔다. 이런 걸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인공지능 리터러시, AI 리터러시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자, 우리 사회를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연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양이다라는 거죠. 필요한 소양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또 윤리적 태도 이런 걸 또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활용, 구성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 요거 말 중요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왔던 얘기. 자, 인공지능의 기술의 이해와 활용. 자, 요거는 크게 영역이 두 개 영역이 있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 인공지능의 이해 교육,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했던 얘기가, 자, 그럼 인공지능 이해 교육은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머신러닝, 그 다음에 AI 시스템, 코딩,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교육은 소프트웨어 활용,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정보 관리, 뭐 이렇게 구분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인공지능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럼 여기에 따른 교육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과거에 없었던 인공지능 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이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 때문에 일단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교육을 할 거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활용 능력,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내용들 중에 뭐 중요한 것들이 자,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사회변화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경제적인 변화다라는 거예요. 자, 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 기존의 일들, 우리 사람이 하는 일들을 좀 보다 좀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잠재적으로 많은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아마 대처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광범위한 실업이 뭐 초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은 이 저소득층의 일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일단 로봇이 생산을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직이 이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자,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죠? 로봇의 신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다? 그런 얘기가 이제 부결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이 헬스케어 변화. 헬스케어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헬스케어라면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 건강이라던가 어떤 의료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헬스케어는 굉장히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분야이고 사회적인 어떤 혜택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이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헬스케어는 어떻게 되죠? 그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어떤 방대한 진료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희귀 질병을 파악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의 수명이 많이 길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헬스케어 변화에서 인공지능이 의료 기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질병을 연구를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개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개인 정보에 관련된 보안 문제가 이게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이 또 사회적 변화 중 하나가 나온 것이 이제 환경적인 변화예요. 환경적인 변화. 말 그대로 지구를 보호하는 환경과학 분야에서 이미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위해서 날씨를 예측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인공인성이 촬영한 농장의 사진, 이런 걸 이용해서 작물의 생산량을 예측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요거 중요하죠. 딥러닝을 이용해서 일일마다 또는 주 단위로 기온의 변화를 예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취약 지점을 도출해서 기후변화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뭐를 할 수 있죠? 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떤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걸 통해서는 뭐예요? 예, 요새 이제 탄소가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이런 기술이 실제 인공지능에 접목이 돼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이 비즈니스에 대한 위험. 사회적 변화 중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비즈니스에 대한 위험인데 그동안 이제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처를 해서 그 기업들의 책임이 주체가 인간에서 이제 로봇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책임 시나리오가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 이게 이제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노동시장의 붕괴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뭐 일자리에 대한 우려, 그래서 고용시장이 많이 혼란이 야기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 반복적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동화 대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로봇의 근거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나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뭐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의 연구는 중단할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뭐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뭐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